다음에 일곱 번째, 제1은행권 지폐를 멋대로 사용한 죄. 시부사 에이지라고 하는 인물이 당시 일본의 제1은행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장 먼저 진출했던 일본계 은행 중에 하나가 이 제1은행이에요. 이 제1은행권을 한국에서 사용을 하도록 했죠. 어떻게 했냐면 이토가 통감으로 있으면서 재정고문으로 데려온 사람이 당시 일본 정부에서 주세국장을 했던 메가다 다네타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메가다 다네타로를 통해서 한국의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도 급속하게 했고 대안 없이 했죠. 그러니까 모든 건 장단점이 있는데 당시 한국 화폐의 문란상을 생각하면 일정하게 의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의 화폐가 뭐 백동화, 적동화, 그리고 이 백동화, 적동화가 법에 규정한 대로가 아니라 조악한 제대로 함량이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조선의 남부지방에선, 대한제국의 남부지방에선 여전히 엽전이 통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엽전은 함량이 그대로인 반면에 적동화나 백동화는 법으로 규정된 함량이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화폐 개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아서 이 화폐 개혁 당시에 전황이라고 하죠. 시중에 화폐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인한 경제적 혼란이 가중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일본이 했던 게 뭐냐면 당시 일본은 화폐 제도가 은본위 제도에서 금본위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은화로 유통하던 그 화폐들을 다 정부에서 수거해서 폐기 처분한다라고 하는 각인이 찍혀 있는데 그걸 조선에 가져와서 풀었어요. 그럼 이제 각인부 엔화라고 합니다. 그 각인부 엔화를 풀고 그리고 또 하나의 보조수단으로 제1은행에서 발행하는 제1은행권, 바꿔 말하면 그냥 제1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입니다. 이걸 한국에서 화폐처럼 통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결과는 화폐를 일본에다가 예속시켜버리는 거였죠. 한국의 통화를. 자, 이것을 시행하도록 명령했던 인물도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근데 군대 예산, 뭐 너무도 유명한 얘기죠. 정미 7조약을 체결하면서 그 부속 각서의 한 부분으로 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일부만 남겨놓고. 자,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의 교육의 방식을 이 시장 개선 협의회를 통해서 이토는 초등교육과 기술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고급 교육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토 히로부미예요. 그래서 당시 일본에 유학하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들이 대략 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사비 유학생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 한국 정부의 돈으로 간 관비 유학생들은 상급 학교 진학을 시킬 때 일본어 교육 마치고 이들의 의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술계, 기술교통이나 사범학교 교통으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강요를 해서 그것을 관철시키겠던 것도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자, 10번째는 한국인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죄. 그렇죠. 외국 유학을 금지인데 일본만 빼고요. 유학을 가되 그 유학지는 일본으로 한정시켜버린 겁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로 가려면 여권 받아야 되잖아요. 당시에도. 근데 우리가 외교권을 을사조약 때 이미 일본에게 박탈당했죠. 이토가 주도해서. 그 결과 통감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외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외국에 유학 갈 수 있는 사람들도 소수인 반면, 소수일 뿐만 아니라 특히나 당시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제외 한국인들, 미국의 규모가 컸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1900년대 초에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던 분들이죠. 노동 이민을 갔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의무 계약 기간이 이 시기면 풀려서 본토로 이주하신 분들도 있고 여전히 하와이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렬하게 벌어졌었습니다. 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다른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게 결정한 것도 이토예요. 그리고 11번째,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그래서 교과서를 실제로 압수해서 불태워버렸다라기보다는 교과서에 대해서 통제를 한 거죠. 교과서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사립학교법 이런 것들이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교육 자체를 일본이 통제를 했기 때문이고요. 12번째는 한국인이 일본의 보호를 받으려 한다고 말하여 세계 사람을 속여 넘긴 죄예요. 요거 심각합니다. 당시에 통감부 그리고 나중에 총독부까지도 이어지는데 끊임없이 영어로 된 보고서를 발행을 합니다. 영어로 된 잡지를 발행을 해요. 그게 이제 총독부 시기가 되면
코리안 리뷰라고 하는 제목으로 유포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일본이 강조하는 게 항상 한국이 일본이 통치하기 전에는 한국이 얼마나 야만스러운 국가였는가를 강조를 합니다. 그는 일본이 통치를 하면서 특히 통감부 기간엔 통감부 1년차, 2년차 통계를 냅니다. 예를 들면 학교가 몇 개가 더 생겼다. 그리고 위생 문제. 그러니까 문명과 야만을 따질 때 일반적으로는 지표상으로 드러나요.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건 보통 뭐냐면 솔직히 말하면 위생이에요. 위생관념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갖고 사람들이 야만의 정도를 따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위생화되어 있는가. 통감부 때문에 위생경찰 제도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얼마나 설치되고 철도가 몇 미터, 몇 마일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외국에 영어로 다 유포를 해요. 그러면서 그 결론은 항상 조선인이 일본의 통치를 얼마나 반기는가. 부패하고 무능한 조선의 관료들을 대신해서 일본인들이 통치를 하면서 조선인들이 너무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전하고 거기에다가 또 외국 학자들도 이용합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예일대의 교수였던 이 조지 레드라고 하는 인물에게 이또가 엄청난 돈을 주기도 하고 통감부에서 공식적으로 연구비를 크게 지급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저명한 외국 학자들을 통해서도 통감부의 통치를 선전하는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선 대부분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째. 오늘날 일본과 한국 간의 경쟁이 그칠 사이였고 사륙이 그칠 날이 없는데도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일본 천황을 속인 죄.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앞부분의 말은 다 맞아요. 근데 천황을 속였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일본 천황은 일본의 한국 침략에 반대했던 인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전후 처리에 있어서 2차 세계대전 후에 전후 처리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점 중에 하나를 전범으로 일본 천황을 처벌하지 않았던 점을 지금도 들고 있죠. 당시 일본 천황의 한국 침략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중근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죠. 최소한 일본 천황은 한국 침략에 대해서 정확한 사정을 모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한 거예요. 일본의 침략을 막아내는 데 있어서 일본 천황이 실상을 하면 그것을 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거는 한계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 앞에 말들 한국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전 세계 내지는 일본 사회에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맞죠. 그 다음에 14번째 동양의 평화를 파괴한 죄. 이건 이미 두 차례의 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으로도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잘못된 내용이 15번째입니다. 일본 천황이 부친인 황태 황제를 시해한 죄. 이 15번째의 제목으로 내걸었는데 당시에 일본 천황은 메이지 천황입니다. 메이지가 43년 동안 즉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이쇼 1년, 그 다음 일본 천황이 되는 다이쇼 천황의 즉위 1년이 언제냐면 1912년입니다. 그러니까 1912년 전반까지 메이지가 통치를 했었어요. 그냥 이 시기 메이지 천황의 부친이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쇼메이 천황을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효명 천황이죠. 근데 효명 천황은 메이지 유신 전에 사망을 해요. 근데 그것을 이또가 시해했다라고 지금 이제 안중근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 효명 천황을 시해할 정도로 이또가 정치적으로 성장해 있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 쇼메이 천황은 정확한 사정은 지금까지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그 건강이 안 좋아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음모론은 여전히 일본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또와 연결시킨 게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한 14가지는 대부분 다 합당한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단지 이또 히로부미 한 사람을 사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중근이 쏜 총알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 이또 한 사람이 아니라 제국주의 일본의 한국 침략 정책을 향해서 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중근은 스스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이또가 싫어서 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또가 잘못은 크지만 이또 한 사람을 쏜 게 아니라 이또가 한국 침략이 상징화되어 있는 인물이고 실제로 그것을 집행했던 인물이고 그래서 이또만이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 전체를 겨냥한 것이었다라고 스스로도 법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